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그 회의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이제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방에서는 경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전염이 돼서 거기서 이제 경기를 느끼는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 깊은 곳을 쳐다보는 것들이 있다. 자, 우리는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우리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예, 단순 미국의 시각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거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뭐 오늘인지 어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제나 그제 상하이 협력기구, 오늘일 수도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그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에 회원이 뭐 조금 늘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고 또 러시아가 주도하는 뭐 유라시아 경제 포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중국이 드라이브를 좀 건다. 러시아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양국 간에 사실은 갈등이 피 터진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겉으로는 둘이 친해야 돼요. 그래 미국의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싸워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바이든이 한 가장 큰 실수,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를 촉발시킴으로써, 이거 트럼프도 한 이야기죠. 그 외에는 뭐 다들 아는 이야기고, 또 우리 이제 독자분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신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미국이 혼자서 지금 중국과 혼자 상대하려고도 되지 않아요. 지금 미국 그걸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든의 토론회에서의 패착, 폭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요. 이제 왜냐 바이든한테 속았다 이런 거거든요. 속은 것 중에 그런 것도 딸려 나오는 거예요. 과연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1대1로 붙는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자신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예, 미국 군대는 지난 수십 년간 패권 구도를 유지하는 와중에 자기보다 못한 적을 두드려 잡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탈레반이나 이라크나 이런 정도를 만져주는 용으로 변질되어 왔어요.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삐까삐까한 러시아나 즉 중국 같은 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의 체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F-35에 돈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 세계 최고의 무기고 뭐 M1 에이브람스 이런 거는 상징적인 것들이고, 전체 전력 구성에서 보면 아주 취약하다. 그리고 그런 상징들은 으로 인해서 미국이 군을 현대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그리고 비싼 무기를 울베키다무기로 샀다. 동맹국들한테 팔려고 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 자, 러시아도 1대1로 안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박살 났으니까. 중국한테도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의 실수로 인해서 패착을 둬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둘이는 본질적으로 친할 수가 없어요. 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고 있고 원류라는 우월 의식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덩치가 크죠. 중국이 덩치가 커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러시아를 버렸죠.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됐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친해질 수는 없는 관계예요. 지금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떼놔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 과정에서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즉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양쪽이 예민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북러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이어지는 베트남 방문, 이게 중국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서방의 기회를, 메시지를 다 준 거예요. 바이든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다 숟가락으로 밥까지 떠먹여 준 거예요. 난 놓고 이게 기억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잡지 못하면은 미국 힘들어요. 엄청나게. 예. 자, 그래서 지금 후보 교체라는 부분이 단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금 바이든을 그대로 두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푸틴이 난 놓고 기억자를 가르쳐 줬는데 바이든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경고했다시피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세계는 폭망이에요. 그냥 다 같이. 예. 그 또한 지금 이 타이밍을 잡지 않고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1년만 해도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을 다녀가면서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 언짢아한 거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상호 방위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 불쾌합니까? 훨씬 더 불쾌하죠. 말을 못할 따름이죠. 베트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승부수가 던져진 거예요. 근데 중국도 대응을 할 거예요. 그 대응의 냄새가 좀 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지 몰라요. 예. 여기서 중국이 강공을 펼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미국 약점이 많잖아요. 이걸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의 패권이 그냥 중국의 패권으로 바뀐다. 그럼 세상이 더 나아지느냐? 아니다. 중국은 그만큼 성숙돼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걸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 언론이 이걸 모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볼게요. 시진핑 푸틴 또 회담, 이런 이제 어감을 주죠. 지난 5월 달에 만났는데 한 달 반 만에 또 만났다. 되게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부담스럽다. 즉, 미국도 부담스러워 하겠다. 큰일 났다. 약간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뭐 뒤에 무슨 어떤 복선을 깔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 간섭 반대, 이거죠. 이거는 중국의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이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달라요, 이런 분위기랑. 왜 지금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가 인도에 가서 달라이라마를 만났어요. 그의 생일이 7월 6일로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 건 달라이라마의 생일권에 어떻게 힘을 보여주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비중이 더 실릴 수 있어요, 지금. 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은 다 바뀔 거거든요. 합리적인 선에서. 잘못하면 선을 넘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바이든의 지금 정신적, 육체적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바마가. 그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자, 우리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시진핑 북 다녀온 푸틴과 재회, SCO, 상하이 협력기구죠. 반미 색채 짙어져. 그 다음 밑에 거, 연합뉴스, 시진핑 푸틴 또 브이로맨스. 과시, 두 나라의 관계 역대 최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신통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제목에 신통한 기사인데 제목에 오타가 있어요. 워닝을 워밍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걸 제가 자꾸 모역을 해서 해보면, 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저기는 스탄 국가들이에요. 5개국 정도 되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건데, 거기는 구소련에 있다가 독립때 나온 나라고, 지금도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서방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내륙 국가들이에요.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있고, 얼마 전인가 우즈벡인가 소요 사태가 크게 났었죠. 거기도 약간 독재 시스템 비슷해요. 작년인 걸로 기억합니다. 러시아에서 군을 보냈잖아요. 수송기 편으로 확. 그리고 진압해 줬잖아요. 그 정도 관계예요. 사실은 러시아에 훨씬 가까워요. 근데 이제 중국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육지를 통해서 유럽과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요. 왜? 해안선은 중국의 영토에 비해서 너무 짧고 어디 핸디캡이 많아요. 한반도 걸리죠. 말씀드렸죠.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상하이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그냥 육지에서 해군 동원하지 않고도. 그 다음 대만이 있죠. 조금 내려가면 필리핀이 있죠. 그 옆에 베트남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목숨줄이 다 잘릴 수 있어요. 거기 해상 수송로가. 그래서 육상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중앙아시아가 크죠. 왜? 서유럽으로 가는 시장이 되니까. 자, 이거 크게 보면 이제 세상이 뭐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단극화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해양 세력이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 즉 미국, 영국, 일본이 주도하는 그럼 미국이 대장이죠. 그들이 세상을 리드해왔죠. 지난 5, 60년간.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는 대륙 세력으로 힘이 넘어간다. 그게 유럽의 살 길이에요. 사실은. 네, 나토를 해체하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 예.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살신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은 거기 루트로 육지로 연결하고 싶어 해요. 왜? 그들은 돈이 넘치는데 돈이 계속 돌아야 돼요. 우리 IMF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계속 돌아서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재생산해서 커져야 돼요. 자, 그럼 계속 설비 저기 뭐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거점들이 형성되면서 돈이 나와야 돼요. 그게 외국을 뻗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수를 성장시키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중국도. 근데 딱 부딪히는 게 핵심 지역에 있는 게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거쳐야지만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중동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작업을 푸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가자도 그렇고. 거기에는 푸틴의 영향이 훨씬 세요. 그렇지만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돈으로. 그리고 푸틴이 최근에 행보를 보였잖아요. 북한과 베트남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로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두 나라 간에. 그 첫 번째 전쟁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중국은 완전히 확보를 해야 돼요. 러시아는 쉬어. 왜냐하면 이번에 브릭스 회의가 카잔 러시아에서 있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브릭스 회원 확대를 일단 중지하고 내실을 다진다라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인도가 그 편을 들어줬겠죠. 자, 거기에 준비하고 있던 나라들의 그 중앙아시아 스타 나라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걸 막은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북한하고 상호방위적 체결하고 베트남한테 내가 안전도 보장해주고 석유와 연료도 내가 보장해줄게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 거기는 동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문제 생기면은 그거는 국제법 따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안보적인 안심도 심어줬어요. 베트남한테. 다 중국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견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짧은 기간 내에 발생했는데, 뭐 한 달간에 다 발생한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중국에 그냥 날카로운 것으로 그냥 찌른 거예요. 배를. 여러 번. 이게 피 튀기는 전쟁 아닙니까?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죠. 예. 여기도 아까 나왔지만 양국 관계 최고다. 미국에 저항하는 것에서. 그토록 그런 제스처 표정 관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실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나 지금 요 손만 잡아주면 그게 북미 종전선언이죠. 잡아주면 그리고 루트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요 루트를 시베리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한반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안 가고.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티벳, 신장 위구르, 몽골을 쑤시죠. 그러면 중국은 포위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시들시들 말라가겠죠. 그러다가 임계치를 도달하면 팍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고 민주화라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경쟁체제, 미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눌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한의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를 예전에 독재 세력들이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이용해서 눌렀죠. 네. 그러다가는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한다, 미국 CIA가. 그런데 바이든이 우왕좌왕한다. 이게 이번 후보 교체론의 핵심인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들어요. 푸틴의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 네. 자,
자, 이 시진핑 언급이에요. 이게 중국 CCTV에서 뽑은 제목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애매한지.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중러 관계의 독특한 가치를 지켜나가자 요청했다. 계속 우리 손 잡고 계속 잘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달 반 전에 푸틴이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도 이랬어요. 중국의 구애가 계속 있어요. 저도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뒤에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푸틴은 냉정하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서, 푸틴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는 관계다. 자,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푸틴은. 시진핑은 조금 더 가자. 무너뜨릴 수 있는데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그냥 푸틴이 이러는 거죠. 그래 놓고 나보고 동생 하라 그럴 거지. 난 그거 싫어. 이거예요. 지금은 다극하러 가야 된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다. 그게 러시아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러시아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나랑 좀 더 집중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중러 관계의 독특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너랑 나랑 손잡으면 미국 보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의 그거 끄은 거, 북한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한 거, 나는 그 선도 살린다 강하게. 중국과 협력하는 것도 한다 계속. 근데 스탄 국가들 중국 너희가 돈 줘서 1대1로 하는 거는 글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브릭스 대원 확대 일단 잠정 중단. 그거 몇 개월 길어봤자 1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이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해야 돼요. 근데 바이든은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북미 종전선언에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희한한 짓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것은 이제 북러 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인 것인데 북한에서 중국을 반란했다. 이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푸틴이 미국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중국이 한반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한다. 미국 너희에 대해서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예. 그리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다. 시베리아 칠토 한반도를 연결해서 가고 싶다. 중국의 항구 이용하고 일본의 항구 이용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훨씬 낫다고 본다. 그거는 러시아의 생존과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고 한반도와도 협의했을 부분이에요. 그 철도가 오면 철도 깔 때 밑으로 뭐가 오겠습니까? 송유관, 가스관, 좀 있으면 수소, 액화수소 또는 수소가스가 올 거잖아요. 그게 러시아의 자산이에요. 그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는 천연자원이에요. 그게 한반도로 가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밑에도 연결시켜줘. 너희 지금 약해지고 있는 달러 투자해서 달러도 살려라. 그리고 중국도 견제해라. 내가 중국을 빼겠다는 게 아니다. 파이 전체를 키운다. 그 중에 우리가 너희가 노력을 대응을 잘하면은 중국의 파이가 작아질 수 있다. 미국의 파이가 급격히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럽은 너희 편이지 않느냐. 일본도 너희 편이지 않느냐. 브릭스도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양보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국화다.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뭐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을 했더라고요. 뭐 같은 거죠. 푸틴 베트남 회담에 분노했다. 예, 뭐 사실 더 큰 것은 포위가 된 거예요. 아래 위로. 이거 타격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세상이 바뀐 후에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도 그게 선명하잖아요. 북한이라는 카드를 잃었고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노선이 그쪽이다. 라는 암시가 아니라 정나라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죠? 중국이 모르겠습니까? 북미 종전선언 카드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진핑이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특수한 가치, 관계의 특수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자. 예, 딴 데 눈 팔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푸틴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트남까지 한 번 더 갔잖아요. 원래는 이거는 갑작스럽게 북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어레인지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냐? 중국에 뺨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남쪽도 맞겠다. 남중국해마저
차단할 수 있다. 내가 베트남이 굴복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건너편에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필리핀이 있잖아요. 미국한테 선물을 막 덤으로 앵겨준 거예요. 손 잡으라고. 손 잡는 방식은 뭡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 교황이 나서 유엔이 나서 전 세계가 나서서 박수쳐. BTS가 가서 공연해. 전 세계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이 다 설쳐. 그리고 옳고 그러면서 옳음에 가까운 일이에요. 인류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전쟁 없이 화해를 통해서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이벤트 마련해 줄 수 있죠. 예. 그러면 중국이 그 명분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남한 쪽에서 남한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미친 짓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푸틴 입장에 봤어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전 세계 구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너 돌았니? 이렇게 말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분에서 밀리는데 그게 중국이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전 세계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도 명분까지 있고 옳은 일인데 안 돼요. 중국은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일서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후보 교체론이 나온 거잖아요. 이것과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분은 다 개선될 것이다. 후보가 교체되면 더 명분도 더 좋아요.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미 종전선언 딱 패키지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바이든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네타냐후한테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리고 윤석열하고도 뭐 사이가 안 좋았지만 후보가 교체된다는 것은 더 악재예요. 미국의 입장이 더 분명해질 거거든요. 윤석열의 이해와 반대 방향으로.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진짜, 이 사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이게 중국이 이제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구축하려는 노선이에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철도거든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큰 동그라미가 보면은 중앙아시아 지금 오늘 회의하고 있는 그 스탄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야만 중국은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 중동으로 바로 간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중국한테는 석유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특을 거쳐야만 갈 수 있어요. 밑에는 인도가 있죠. 예. 요거는 좀 애매하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저 국가들에 대해서 푸틴이 지금 틀어막았다는 거죠. 브릭스 확대를 중지하면서. 그리고 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주는 혜택들이 아까 뭐 5조 원 이런 거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5조 원 정도. 일부는 대출,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제안이 매력에 의해서 받아주겠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러시아의 말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러시아가 관리를 잘해온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즈벡에 정권이 전복될 수 있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는데 러시아 군을 보내서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군사 동맹도 있어요. 사이에. 그리고 저기 뭐 소위 그 러시아의 국군의 날 행사 같은데 지난 한 3년간 우크라이나전 발발 기간 동안에도 전부 진행 중이지만 이 5개 나라의 지도자들은 매번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벽이에요. 그만큼 중국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가 이어져야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겁니다. 내수 확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고여있는 돈이 밖으로 가서 재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런 위기가 느껴져요. 시진핑의 말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오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관계, 이들 관계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은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적 발전을. 그건 뭐냐? 러시아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중국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품이 꺼지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희망과 탈출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시진핑이 초조하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탄 국가들과 연결되는 핵심 지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미국이 건들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건들지 몰라요, 저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을 통해서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몽골은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큰 곳이에요. 한국과의 유대관계도 상당히 높고 우리랑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관계가 깊어요. 네. 그리고 내몽골 문제가 또 있죠. 그럼 소수민족 문제가 중국 내에서 발생을 하면은 티베트, 달라이라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외곽선이 다 무너져요. 고립되는 거예요. 위축되면서. 그러면은 만주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만주가. 왜냐? 내몽골이 뒤집어지면은 그 사이에 내몽골 지역과 바레마 사이의 거리는 되게 가까워요. 몇 시간 차 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왜? 내몽골 지역부터 사막이거든요. 산맥이 막아서고 있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짧은 회랑이 있어요. 만주로 연결되는. 그게 옛날부터 중국 땅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여기 쌓은 거잖아요. 자, 그래 되면 만주도 유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그 땅으로 안 간다 나는. 좀 돌아가더라도 저 연해주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에 화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거 보시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건드리게 되면. 러시아가 메시지를 다 줬잖아요. 지금. 저 지역들 세 군데 다 제일 오른쪽 한국하고 통하는 것이 러시아의 길이다라고 이번에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 체결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자, 달라이라마 건들면 신장 위구르, 몽골 다 건드려져요. 그럼 중국은 완전히 포위돼요. 그리고 베트남까지 덤으로 푸틴이 수석 끓여놨잖아요. 예, 이거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정치 체제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중국은. 이게 아닌갑다? 이런 순간에 탁 다가오면 확 와야 될 거예요. 자, 그걸 바이든이 모른다. 어버버 하면서 이거죠. 예. 자, 여기 나오죠. 중국이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중앙아시아 약 5조 원을 지원하겠다. 대출과 무상 지원. 이렇게 공세를 폈고 푸틴이 막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브릭스 확대 속도 조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A 사계 카자흐 러시아에 사게 돼 있는데 러시아가 주재국이죠. 확대를 막은 거잖아요.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뭐 아니죠. 터키까지 나토 동맹국의 일원인 터키까지 안면 몰수하고 브릭스 가입하겠다고 신청했고 말레이시아까지 올라타고 미국의 우방이 태국까지 가입하겠다고 이러는 마당에 이렇게 했다?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하겠다 했는데 이걸 잘랐다? 이거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푸틴이 자른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시진핑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브릭스도 주도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왜? 인도가 러시아를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걸 미국과 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죠. 푸틴의 친구 헝가리의 오반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만나러 갔어요. 예. 자, 오반은 헝가리는 이제 계속 푸틴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었고 작년인가요? 미국을 방문했죠. 오반이. 그런데 바이든을 안 만났어요. 누굴 만났느냐? 트럼프를 만났죠. 아주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푸틴의 또 다른 배려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 사건을. 젤렌스키가 협상하고 싶지 않아서 협상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의 주인이 미국인데 자기가 협상하고 싶어도 못해요. 과거에도 협상하려고 그러다 뭐 튕겨 나갔잖아요. 다. 전쟁 그만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죽여내면서.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의 대리인으로 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석이죠. 자, 이제 젤렌스키 이래놓고 젤렌스키가 막 미국 눈치 보는데 미국이 어버버버버버버버 그러고 바이든 바뀌고 이러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트럼프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당장 푸틴을 모가지 딱 잡고 오고 자기 표현대로 젤렌스키 모가지 딱 잡고 와가지고 너 협상해. 자기 표현이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미국이 발을 빼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싹 빠져나가라 뒤로. 근데 여기서 다시 러시아를 공세를 취한다. 더 강력한 무기로.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제 미국이나 나토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프랑스 이제 마크롱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요번에 다시 2차 선거가 있지만 폭망한 건 확실하거든요.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데 여기에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싫다는 거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유럽 전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바이든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결국 교체된다.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위기감을 느꼈다. 자, 오바마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바마 이야기 제가 업데이트 몇 개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후보 교체론이 이제는 교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예.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대선 토론 이후에 론 클레인이라는 사람하고 브락 오바마가 바이든하고 부통령인 해리스를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부인인 질 바이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론 클레인은 누구냐면 브락 오바마 시절에 우리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예, 만났는데 질 바이든은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되게 경노했다고 화가 났다고 해요. 왜? 대체제를 언급했더니 오바마가 이게 만난 이유는 너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이 사람으로 바꾸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화가 난 것은 자기가 그 후보군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보군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스푸트니크 뉴스에 나왔던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그리고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직접 오바마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니까 위트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여성이고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예요. 이 두 후보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내용이 공개되고 있어요. 바이든은 힘들다고 봅니다. 교체될 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정책이 다 바뀔 거니까 반대로. 자, 폭스뉴스 보면은 지금 바이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토론이 왜 잘못됐느냐 핑계를 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유럽 여행을 출장이죠. 다녀왔는데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유로서. 근데 그 다녀온 유럽 출장이 12일 전에 다녀온 유럽 출장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은 저는 12시간 차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반나절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시차가. 예. 그런데 12일이 지났는데 그 여파로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례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일주일간 그 토론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아침 11시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좀 이따가 1시간 하고 밥 먹고, 오후에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다 공개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즉 백악관에서 24명의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을 모아놓고 위기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 위기가 무슨 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3명의 사람이 나오죠. 여자 1명, 남자 앞뒤로 2명. 요 3명의 주지사만이 백악관에서 바이든의 이건 어제 일이에요.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고 그 뒤로 위병 옆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들은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즉 3대 21로 대패한 거예요. 나는 너 지지 못하겠다. 자, 이러면 지금 민주당 하원에서 바이든 이제 퇴진해라, 후보 포기해라는 성명서가 나온다는 연판장이 지금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사실 공화당이나 그 정당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크 오바마가 나선 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오판에 따라서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짧게는 미국 자체가 폭망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노출시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예,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낸시 펠로시가 달라이라마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 달라이라마 오래 사시라, 중국 주석은 조만간 사라질 것, 이런 말을 6월 19일 날 했는데, 이 날이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같은 날에 가장 중요하게 처리한 일이 이 일이에요. 예, 인도와 러시아는 또 상호 방위 조약 러시아가 추인을 했죠. 인도에 있는 기지들을 러시아군이 쓸 수 있게. 네,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이면 내일 모레가 달라이라마 생일인데 여기서 어떤 규합이 이루어지느냐. 예. 이걸 바이든 때부터 이게 CIA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일인데 바이든이 지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모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난 3월 이후부터는 훨씬 모양새가 있어요. 핵심적인 결정을 좀 해야 될 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달라이라마 건이에요. 여기에 서방이 쫙 나서서 중국의 부당함을 꾸짖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을 썩게 묻어버린다. 아까 오반 헝가리 같으면 갔었잖아요. 그런 그림이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지금 영향력도 다 떨어진 이 달라이라마를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이게 이제 제 예상한 대로 이게 관전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중국의 정치적 어떤 취약성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 이게 시발점으로 삼기 좋은 거거든요. 달라이라마를 활용하는 게. 그래서 지금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눈여겨 살펴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걸 실마리로 뭐가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